중국이 15일부터 외화예금 지급 준비율을 올립니다. 14년 만의 인상인데요. 위안화 강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죠. 위안화 가치가 어떤 궤적을 그릴지, 더불어 증시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국인민은행이 이 위안화 네. 외화예금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을 좀 올린다. 네. 그러면 이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좀 너무 강하니까 네. 좀 약하게 만들겠다. 뭐 어떻게 약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위안화가 절상이 됐다라는 네. 거는 위안화를 수요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수요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그죠? 그러면 달러 수요를 올리면 위안화가 절하가 되잖아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를 올리려면 외화 예금에 대한 그 지준율을 금리를 올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준율이라는 거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다 외화를 예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준율을 올려주면 그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많이 예치하려고 했죠.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위안화가 절상폭을 덜 올리겠죠. 덜 올리게? 그러니까 예. 달러 수요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위안화 가치가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가치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뭐 좋아서라기보다도 제일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달러가 절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시한 이래 계속 양적 완화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비교해서 좀 긴축적으로 계속 조심해서 왔거든요. 돈을 계속 푸는 게 아니라 M2 우리가 통화 유당량을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지금 작년에는 10% 넘게 유동성을 제공하다가 올해는 8%대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줄이는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계속 달러를 들었으니까. 풀었으니까 예. 이게 달러 대비 상대적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절상이 됐고요. 근데 사실 위안화가 달러 대비 절상이 된 거지 유로화 대비 그리고 캐나다 달러 이런 국제 통화 대비는 절상이 안 됐어요. 그래요? 유로화 대비는 오히려 1.2% 절하가 됐고요. 캐나다 달러 대비는 1.3% 절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달러 대비 절상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난 한 1년 동안 뭐 한 얼마나 11%. 11% 정도 네, 올랐습니까? 네, 네. 중국 자본시장, 중국 증시로 주식을 사겠다고 달러가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와서 더 오른 측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 이 투기머니, 한머니들은 투자 자금이. 이 자본가들은 돈이 어디 가야 돈을 버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국제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결정하는 게 그 국가의 주시장 수익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또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미국은 돈 풀고 중국 위은행은 돈을 안 푼다 이러고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위안화 대비 달러는 절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제 자본들은 당연히 그 중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 5월에 들어갔다고 치면 지금 환율 수익률만 11%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올라도 그대로 있어도 환 수익률만 11%를 10% 벌게 되는 이상 거죠. 벌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조지 소로스 같은 과거에 이런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베팅하는 자본들은 이런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하죠. 그래서 외화가 지금 외국 자본이 얼마 들어갔냐면 올해에만 1월부터 올해에만 위안화로 지금 2천억 넘게 들어갔고요. 2천억 넘게 들어갔고 작년 대선 이래 미국 대선 11월 대선 이래는 3천억 넘게 들어갔거든요. 3,100억. 그러니까 단위가 위안입니다. 3,100억 위안. 그래서 지금 이런 국제 자본들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고 더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위안화 가치가 보니까 달러당 6.38 위안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수준인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강세가 조금 계속 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섰으니까 네. 다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시장에서는? 여기서 확실히 그 투자자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위안화 환율은 시장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변동 환율 제도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변동 데이터를 보면은 환율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제일 낮아서 6.1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최근 5, 6년에 6.09 뭐 이 정도까지 왔다가
또 많게는 7.2까지 넘어간 적이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중국 당국이 생각하는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은 6에서부터 8 사이는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민은행이 생각하는 위안화 환율은 절상이 되는 게 중국의 거시 경제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엄청 지금 PPI 지수도 엄청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거의 뭐 30% 40%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주로 원자재 60%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수입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면 중국 중소기업들은 거의 파산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입 가격이 확 올라가면 워낙 수익률이 5, 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원자재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환율을 한 11% 절상하면 상당 부분은 조금 물가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을 막을 수 하겠죠. 있는. 네, 그런 면에서 이득이 당연히 부작용도 커요. 절상이 되면. 근데 이득이 부작용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수준 정도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위안화 절상이 계속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6.2, 예, 조금 더 높게 보는 6.1대까지 보는 기관 투자가들이 있는데요. 뭐 많이 올라서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절상이 되면. 네, 네. 근데 무조건 절상이 된다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또 미국에서 테이퍼링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내년 상반기, 중반기 돼야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좀 빨라질 수 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네,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안화가 비싸지면 우리 원화도 동시에 이렇게 강해지던데 지금 네.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커플링 정도가 동조화 정도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게 동화에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실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원화 가치는 절하가 될 수도 있고 절상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효과 다 있는데 지금 단계에는 절상이 좀 더 커요. 같이 가는 절상 부분이. 요인이 더 예.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원화도 절상이 되는 것이 표현이 되는데 네. 양방향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일반적으로는 절상이 함께 조금 같이 더 가는 크다. 요인이 예. 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요즘에 아까 말씀하실 때 외국 자본이 막 중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네. 중국 이제 자본시장 증시에 관심이 많다는 네. 얘기인데 네. 한동안 부진했잖아요. 중국 시장이. 그렇죠. 요즘 네. 굉장히 상승세를 타던데 그렇죠. 투자자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어떤 네. 업종, 어떤 종목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네. 5월 달만 한 6% 올랐는데요. 지금 한 6%? 3,600, 3,400에서 한 3,600대로 왔는데 상해 지수가. 상하이 지수. 근데 그 지금 외국 투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비주 소비. 아니면 고첨단 기술 영역 쪽이 있어요. 뭐 군공주 관련, 반도체 관련. 그리고 소비주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소비주도형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금융주, 특히 금융? 증권, 증권 관련 주식들 증권. 그리고 네. 의약, 제약 뭐 이런 쪽 주식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 있잖아요. 항공주 관련, 뭐 여행주 그러니까 이게 많이 경기주들 있죠. 경기 민감주로 많이 경기에 지금 민감한 주식들 다시 역시 많이 중국도 그런 쪽에 관심이 지금 경제가 많군요. 회복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올해 주요 흐름은 경기 회복주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외화예금 지급 준비율 인상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산하제한 이 보기 네. 지금 두 자녀 허용해서 이제 세 자녀까지 네. 굉장한 정책의 변화인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저출산 심각합니까? 중국의 지금 출산율이 1.52 정도고요. 평균 가계 구성원 수가 그러니까 2.68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2명이잖아요. 그냥 원래는 애기 1명 낳으면 3이 돼야 되는데 3이 안 돼요. 2.68은 건 대부분 많이 애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자녀 정책을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거예요. 세 자녀 해도 크게. 제한을 해도 더 안 나올 것 예. 같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을 했는데도 네. 출산율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기는 낳는 사람만 낳는 거예요. 애는 두 사람이 낳아요. 두 개 계층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있거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아주 못 사는 그 사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예, 필요하니까 예, 어차피 못 사니까 많이 낳아서 애를 낳아서 노동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좀 그중에 한 명이라도 좀 예. 힘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처음 아기 낳는 가임 여성기 예. 25세부터 30세 이 여성들은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죠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화 때문에 부동산, 교육, 의료, 사회보장 이런 게 따라 안 주니까 대가가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하군요. 애 키우기 힘들고.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네, 뭐 엎어져 생활고가 뭐. 심하니까 네, 애를 아무리 맞아요. 못 낳게 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낳기가 어렵군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계층 좀 네. 그 잘 사는 사람들 네. 애를 좀 낳을 텐데 그러면 그 경제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은 2명 키우나 3명 키우나 그 들어가는 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살잖아요. 네. 소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세 자녀라서 뭐 경제가 특별히 거기에 따라 액이 많아져서 뭐 유아 뭐 소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 거는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네. 고급 유아 제품 이런 수출도 좀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은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조금은 긍정적이 있게 전혀 없지는 않겠죠. 네, 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중국에서는 뭐 인구 감소보다 무서운 게 자포자기 탕핑족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한국말하면 오퍼져, 뭐 삼퍼져, 아.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집도 안 사고, 일도 안 하고, 네.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 모든 걸 포기한 네. 이런 젊은이들이 말하는데 중국 현실 상황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그 젊은이들이 대처를 보여주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이래도 그래서 네. 다 포기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우리 상황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중국의 지금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극복 상황, 경제 네. 상황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접종 잘 되고 있습니까? 중국은? 중국은 공산당원들은 무조건 다 맞게 해서 다 맞고 있고요. 공산당원들 먼저. 한 1억 명이 돼요. 예. 그리고 또 뭐 간부들 아, 그리고 또 공산당원보다 무조건 맞는군요. 네, 무조건 다 맞았죠. 그래서 지금 한 통계가 나온 게 한 그때 내가 본 게 2억 명인가 한 2.3억 명인가 네. 4억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접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어쨌든 그냥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접종에 좀 덜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 네. 강세 문제, 그리고 중국 경제 동향, 출산 제한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